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CMB 대구방송 차향기 좋은 날 백현주입니다. 오늘은 차향기가 커피 향과 음악이 흐르는 특별한 곳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커피 코리아 고발순 대표님인 이대건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바순 커피 코리아 대표 이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항상 이렇게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대표님 모시니까 또 차도 하시지만 네. 커피 하면은 대표님 아니신가요? 아유,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와 네, 커피에 네, 같은 점은 어떤 게 있고 다른 네. 점은 어떤 게 있는가? 우리 뭐 커피캐도 넓은 포용적인 면에서는 차 속에 네, 들어가지만서도 그래요? 네. 그 뭐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커피와 차의 공통점과 다른 점,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실 저는 그 커피만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네. 10년 이상 오면서 음, 차 문화는 사실 이게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네. 커피가 차에 포함된다는 건 이번에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차는 저희가 알던 뭐 녹차, 음, 홍차 네. 아니면 좀 고급화된 네. 보이차 예, 예. 어떻게 보면 커피와는 좀 더 트렌드가 다른데요.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좀 대중성을 띄었다 보면은 네. 차는 왠지 좀 코리안 트렌드 아니면은 어. 중국 문화가 온 네. 그런 좀 전통적인 트렌드를 따른다라는 게 인식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네. 차 하면은 네. 뭐 유럽에, 네. 영국에, 왕실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요즘은 차가 대중화돼 있는데 네. 예, 커피는 어떤가요? 커피는 첫 번째적으로 산지라고 하죠. 네. 커피를 생산하는 곳은 음, 아프리카 음, 또는 남미 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굉장히 네. 그 큰 산지로 돼 있거든요. 어, 인도도 그렇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음, 후진국에서 커피를 이것도 농산물이잖아요. 어, 산지들은 대부분 후진국에 많아요. 아, 사실 커피를 문화화 만든 건 사실 선진국이 네. 엄청난 거기에 대한 계기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네. 굉장히 커피 문화를 만들었고요. 오. 더구나 커피 두립 같은 경우는 네. 일본의 K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오. 또는 유럽으로 가면은 음. 유명한 이태리, 네. 에스프레소 머신에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고요. 네. 머신에 대해서는 네. 이태리에서 유럽, 그리고 미국도 물론 유명하지만 네. 커피 트렌드가 사실은 한국에 이게 온 게 50년대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네. 미군들이 먹는 그 시레이션에 아. 그 커피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 또는 일반인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커피가 네. 들어온 게 아주 일찍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오. 저희 나라에는 커피 1세대 문화가 네. 디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미국에 있는 M사와 라이센스로 해서 음. 6, 70년대 사실은 그 일회용 커피 네. 전에 인스턴트 커피를 음. 제가 태어나서 아마 70년대로 잘 알고 있거든요. 아, 그때 이제 그렇구나. 한국 시장에 음. 그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프리마라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밀크 우유와 이렇게 많이 섞어서 오, 커피를 제조를 하는데요. 네. 그 당시는 인스턴트 커피를 프리마화해서 먹는 게 1세대 커피로 저희들은 그 그렇구나. 한국 시장을 예. 랜딩을 한 그게 계기였습니다. 요즘 우리 뭐 커피 하면 제3의 물결 네. 그러는데 그 제3의 물결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건가요? 커피가 1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7, 80년대에 음, 그 저희가 먹던 다방 커피, 다방 커피. 자판기 커피, 자판기 그리고 이제 예. 가정주부들이 먹던 그 커피 믹스. 그렇죠. 네. 커피 믹스 전에는 사실은 믹스는 예. 사실 나온 지 좀 그 이후에 나왔고요. 네. 병 속에 들어있는 원장님 아시죠? 아, 슈퍼나 맞다. 가면은 파는 예, 게 있잖아요. 맞아요. 한 스푼, 두 스푼 넣어가지고. 그렇죠. 거기 이제 프림 또 네, 넣고. 넣어서 먹는 커피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말하는 커피 3세대 커피 어떻게 네. 보면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지금 트렌드 오기 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커피 문화의 네. 한국형 제가 1세대, 2세대 커피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1세대 커피는 이제 저희가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1세대 커피고요. 아, 네. 사실은 커피는 대중화는 2세대부터거든요. 아. 미국에 있는 예. S사가 예.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커피 문화를 그 일으켰죠. 한국에 예. 베이스를 깔게 되죠. 네.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S사가 제3의 물결을 일으켰나요? 3의 물결을 사실은 외국 문화로 보면은 그게 3의 물결이 맞고요. 네.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 한국은 사실 커피 문화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거든요. 네. 사실 6, 70년대 이후로 커피가 이제 대중화에 네. 사실은 인스턴트 커피로 시작을 해서 원두 커피 시장을 연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S사라는 회사를 네. 한국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30개의 메이저가 동시에 네. 10년 동안에 대응하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세컨 웨이브, 네. 2세대 커피가 어떻게 보면은 커피 시장에 엄청난 이 파급을 주게 되죠. 네. 그게 세컨 웨이브 2세대 커피죠. 대중화는 사실은요. 예. 네. 옛날에 한 좀 10년쯤 전에 10년도 더 됐는가 보다. 미국에 가니까 우리 네. 한국의 유학생 애들이 네. 별다방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여기도 다방이 있구나. 네. 그랬는데 그게 별다방이 그 별다방이 아니고 맞죠. 예, S사의 커피숍이 네, 맞아요. 자기네들 사이에는 별다방으로 통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3세대 커피가 예. 그 별다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 커피 대중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네. 영향력을 끼쳤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3세대 커피란 2세대 커피의 장악력을 좀 더 커피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놓은 하나의 커피 문화의 또 한 차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별다방의 특징이 기계 머신을 이용한 원두 커피를 이제 소비자께 제공한 거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뭐 자판기 커피, 다방 커피 인스턴트였다면 네. 원두 커피 시장을 이제 저희 한국에서 세컨 웨이브 시장을 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별다방을 시작해서 한국의 티 회사 네. 아니면은 뭐 피 회사, 네. 30개 메이저 회사들이 전국에 5만 개 이상 엄청난 가맹점 사업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이런 선점을 하게 되죠. 그 시기가 이제 20년이 지났죠. 네. 그럼 그 대표님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커피 쪽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요? 사실은 제가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에 제가 6년을 그렇잖아. 딱 몸담고 보니까 있었어요. 연예인 같으세요. 아니요, 별 말씀. 예. 예. 그런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 사업이 커피 문화와 이렇게 함께 접목을 많이 하는 시대거든요. 네. 사실 2세대 커피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커피는 이제 문화와 함께하는 이유가 첫 번째 스타 마케팅.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그 방송 보도라든가 매스컴을 접목을 라디오라든가 네. 집에서 TV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가 핸드폰 시대가 왔고 그렇죠.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예. 대부분 카페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 카페에 머무르다 보니까는 예. 이 커피가 이런 말도 있죠. 별다방은 예. 라이브러리다, 도서관이다. 그렇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예. 학생들은 그걸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네. 그리고 일반 비즈니스라든가 주부들은 네. 남편 출근한 뒤로 수다 떠는 장소로 또 많이 활용도 네, 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커피가 하나의 트렌드가 또 다른 문화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커피, 카페, 커피숍, 다방 이게 하나의 뭐 공부할 수 있는 노트북만 턱 제끼면은 그렇죠. 그곳에서 그렇죠. 그러네요. 그 뭐 요즘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건물주 위에
조물주다. 네, 그렇죠. 예, 이 조물주 위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우리 커피 문화도 거기에 한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네. 그건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원장님께서 참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누구나 다 꿈꾸는 게 건물주잖아요. 네, 사실 8, 90년대에는 음, 홍길동이가 네, 건물을 매입을 했다. 어, 가장 내가 음, 건물 구성을 했을 때 음, 1층을 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브랜드를 음. 집중합니다. 아, 1층 갔다가 어떻게 음, 보면은 음, 임대를 할 때 네, 첫 번째 이제 그 브랜드 요소를 찾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은행이 1순위였어요. 맞아요. 네. 은행이 먼저 들어갔었죠, 옛날에는. 네. 예, 예, 그게 어떻게 예. 보면 뭐 제 알기로는 7, 80년대도 계속 그랬는 것 같고요. 90년대까지도. 네. 제 알기로는 이제 97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네. 은행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마 어, 기억나실 거예요. 2000년도 그렇다. 들어서 예. 은행의 인수합병. 그리고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워낙 모바일로 대부분 뱅킹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숫자가 적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건물주들이 은행이 이게 최고가 아니네. 어, 예전에는 예. 뭐 제 지인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건물을 지으면은 은행에 예. 들어오면 최고였어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는 L사에 이제 지금 푸드로 치면은 버거죠. 아, 햄버거 그렇죠. 브랜드가 음. 이 하나의 그 1층을 거의 휩쓸어 버려요. 그렇구나. 예.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음. 세컨 웨이브, 제 커피의 제2의 물결 별다방이 한국에 옵니다. 네. 아마 그때쯤부터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탄생을 하게 되죠. 아마 원장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TV 뭐 방송이나 이 네.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건물을 사서 네. 나 여기 별다방 넣었다. 그러네요. 나 예. 2배, 3배 벌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차익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타면서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된 거죠. 그렇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음. 이 커피 문화가 뭐냐면 집객 효과거든요. 네. 트래픽이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은 이게 은행도 물론 손님을 많이 끌고 네. 하나의 안정된 월세가 내가 든든하게 받을 수 있고 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뭐 예. 이런 의미를 두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커피가 워낙 탄탄하게 롱런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건물주들이 이 안정된 월세가 들어오는 걸 네. 고정 사실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다방이 굉장한 커피 트렌드를 만들었다 봐요. 그러네요. 네. 거기에다가 네. 요즘은 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또 조금 올라가서 뭐 블루보틀이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브랜드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그럼 이게 더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이 S사에 이게 약간 흔들림이 있는 그런 현상인가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세컨 웨이브 네. 2세대 커피 시장은 사실은 많이 깔렸다 보시면 되고요. 네. 100%를 쳤을 때 기준으로 90% 이상이 사실은 장악을 해버렸어요. 네. 그 이상도 했고,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든가 커피 트렌드는 사실은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서드 웨이브는 사실은 슬로우 푸드입니다. 그게 이제 드립 시스템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파란병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오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미국 브랜드가 사실은 커피 문화의 어마어마한 한국 시장의 영향력을 지금 현재까지도 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브랜드는 사실 유럽 브랜드인데 네. 스페셜티 시장을 사실은 저희 한국 개인 브랜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스템, 좀 더 통일화된 네.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좀 갖춰져야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차는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네. 그래도 우리는 뭐 우리가 먹는 녹차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이 30% 되려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달려가는데 네. 홍차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또 그렇 뭐 마시는 거에 70%를 간다 그러지만 커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 함께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왜 옛날에는 우리 차 한잔 할까 그랬는데 네. 야, 커피 마시러 가자. 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 커피라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음. 중독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될까요? 어. 녹차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카테킨이라는 네. 그 폴리페놀 성분이죠. 그렇죠. 그게 제가 들어서 네. 그 또한 중독성이 이제 있다 보고요. 커피는 어. 카페인입니다. 예. 물론 카페인이 음. 카페인의 그 폴리페놀 일종인데요. 네. 카페인산, 음. 클로로겐산.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은 20-30%지만 네. 커피 매니아들은 사실은 20-30%가 넘질 않습니다. 일반 대중화된 건 뭐냐면 음.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문화화 접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는 거를 떠나서 하나의 나도 간다. 네, 거기가 뭐 어떻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거기 가서 책 본다. 네, 나 거기 가서 음악 듣는다. 네, 거기 가니까 뭐 누가 있더라.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가 이게 마시는 거를 떠나서 문화와 접목을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장소 제공 효과가 크다 봅니다. 저는요. 장소. 네, 비즈니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건물도 이쪽에 그 인슈런스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실에서 오피스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 다 카페에서 하고 아, 그리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은 거의 뭐 커피에 대한 이런 또 그리고 이런 통신사라든가 제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커피 문화의 이런 발전을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봅니다. 네. 가정주부님들은 대부분 뭐 돈 5천 원 한 장으로 나 오늘 하루 종일 놀 수 있다. 아, 그래서 집에 가면은 자기가 차를 태워서 대접을 해야 되지만 네.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장소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면은 새로운 음악 트렌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나만의 공간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네. 아마 커피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와니까 대표님의 네. 여기 잔에는 여기 티팟이 있는데 네. 이 티팟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핸드 드립이라는 음, 그 3세대 물결에 네. 슬로우 푸드를 지향하면은 기존에 2세대가 커피 머신을 썼다면은 커피 3세대는 머신. 티팟으로 티로 예를 들어서 티도 보면은 지금 아마 원장님이 보시기에 원장님께서 하시는 예. 티 모양과 티팟 모양과 비슷할 겁니다. 예, 예, 그러네요. 네. 예, 예. 이게 중세 유럽에 나오는 사실 티팟 모양을 저희가 이 기획회사에서 네. 만들었거든요. 오. 커피도 어떻게 보면 따뜻한 물을 갖다가 여기에 드립에 부어서 내리는 방식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주전자의 형태가 사실은 훨씬 더 티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 같은 아. 경우는요. 그래서 서드 웨이브 3세대 커피는 슬로우 푸드가 뭐냐면 머신은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네. 예. 티팟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천천히. 드립을 해야 되니까 어허. 시간이 사실 4배, 5배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푸드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티팟을 모티브로 해서 로고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빼지 않고 천천히 빼서 네. 음미하면서 내려는 걸 마신다. 네.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봐도 뭐 차 속의 커피는 동격으로 들어가네요. 그렇게 봐주신다면 예,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우리는 마시는 음료다. 네.
그 모든 거를 통해서 네. 우리는 차다 이러는데 문화마저도 동일한 네. 같은 그런 걸로 네. 하나의 맥을 연결돼 있는 그런 거네. 네. 차 문화가 있다. 우리는 차는 문화다. 네. 마시는 걸 떠나서 차로서 도자기도 있고 이제 뭐 역사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네. 차 때문에 달라지는 옷도 엄청나게 달라져요. 네. 그러는데 커피 역시도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문화가 완전 지금 딱 놓고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원장님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여기 차에도 네. 커피와 같이 혹시 중독이 될까요? 글쎄, 네. 저는 중독이라기보다는 네. 좋으니까 찾아가면서 마신다. 네. 근데 우리 뭐 차를 마시는 분들은 다 저희는 뭐 차인이다, 차를 마시는 분이다 따로 분류는 안 하지만 네. 그분들은 일단은 똑같이 카페인이 있어요. 네. 차에도 카페인이 있고 커피도 카페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커피에 카페인은 못 마셔도 네. 차에 카페인 들은 건 괜찮고 마신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차를 마시는 거는 일단 몸에 좋다. 네. 그러니까 우선 찾는 거지 중독성까지는 전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 역시도 예. 가끔가다 녹차를 마실 때 네. 이게 항산화된다 해서 음. 찾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마 또 예.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마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뭐 음. 항산화 성분 그러면은 노화도 좀 느려지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기대감에서 차를 찾고 일단 차가 주는 우리한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혈관 깨끗하게 해주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 좀 낮춰주고 네. 하면은 일단은 좋으니까. 아유. 예. 그러는데 이거를 그런 효능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뭐 차는 느림의 미학이다. 아유, 그렇죠? 슬로푸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옛날 선비들이 네. 자기 수양할 적에 네. 차를 마셨고 음. 차에다가 물을 붓고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죠. 우려질 때까지. 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커피를 드립해 가지고 네.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네. 예, 내리는 그거 하고 기다림의 미학이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그게 예. 저도 음. 이 3세대 커피를 준비하면서 네.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에 이게 음. 지금 현재 서드 웨이브를 봐서 10년 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 네. 프랜차이즈화 시스템이 앞서 있었죠. 네. 가맹 사업을 위주로 했다면 3세대 커피라면 제가 10년 동안에 사실 저는 매장이 1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10개 정도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음. 예전 브랜드 같이 5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아마 저희 커피 드립 시스템과 같이 좀 느리게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요. 여기 어떻게 보면 티와 같이 함께 해서 이런 새로운 문화에 네. 이 선진화 문화, 차 문화와 같이 가는 게 네. 저희 브랜드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산지에서 네네. 소비자들까지 오는데 이 생산 단계가 예. 이 유통 단계가 어떻게 보통 됩니까? 일단 녹차 같은 경우는 예. 빠른 속도로 와야 돼요. 네. 예. 그래요? 왜 우리가 한 4월 말쯤 돼가지고 이게 그 해차가 거의 보급이 되거든요. 네. 4월 초쯤에 고구쯤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먹다가 12월이 지나면은 녹차가 싱거워져요. 네. 예, 싱거워지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매화도 띄우고 해서 매화차도 하고 목련차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녹차는 그렇지만 네. 다른 발효를 된 차는 네. 우리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보이차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제 손에 와가지고 뭐 20년 됐다, 30년 됐다, 50년 됐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네. 거니까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무슨 차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시간이 빠른 것도 있고 네. 아주 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커피는 그런가요? 커피는 그래 되면 예. 큰일 나죠. 그렇죠. 산패된다고 하는데요. 어. 전 정말 그 차가 20년, 30년 된다는 예.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서 네. 후 발효차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발효가 일어나니까 쭉 가서 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요.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이징이 엄청나네요. 예. 네. 중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네. 보이차를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해요. 네. 그래서 얘 결혼할 때 네. 이거를 뜯어서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는 결혼식 때 뭐 해요? 술을 빚고 네. 돼지 잡아서 네, 돼지고기 그렇죠. 삶고 이런 네, 거잖아요. 전통 그, 원래요. 예, 네. 그쪽은 음. 이제 그게 다른 건데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후 발효니까 네. 그때부터 발효가 일어나니까 오랜 시간이 되면 좋은 거고 와인과 같아요. 예, 와인도 그렇고 다음에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또 뭐가 있죠? 식초도 약간 그렇지 네,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식초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우리 콤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혹시 이태리의 예. 발사믹도 아마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약간의 식초 그런 네, 거니까 네. 발효도에 따라서 그런 네. 거니까 이거는 커피는 빨리 로스팅해서 내 손에 빨리 오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어. 그렇다고 뭐 예. 이게 저희가 보통 로스팅을 했어요. 이게 뭐 바로 또 나가는 게 예.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아, 그래요? 보통 3, 4, 5일 정도 지나면 음. 좀 더 숙성 단계가 아. 커피 원두가 훨씬 더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드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원두 퀄리티에 따라서 아마 그 시간적인 에이징도 네. 좀 필요로 합니다. 네, 커피도 그러면 그런 게 오늘 있습니다. 딱 보니까 네, 여기 차가 있고 여기 커피가 있다. 네, 같은 점도 정말 많지만 네, 그러네요. 정말 다른 점도 많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문화를 사랑해야 되는 네, 맛있는 먹거리다. 네, 예. 대중성이죠. 예. 네, 그랬으면 그러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차도 사랑하고 네, 우리 커피 문화도 네, 정말 좋지만 그 역시도 네, 우리 차와 같이 믹스돼 가지고 네. 천천히 한다는 슬로우의 미학. 예. 그건 정말 저희 3세대 커피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네. 진짜 우리 차향기 좋은 날이 이곳에 와서 우리 커피 하면은 정말 우리 대표님 성함이 뭐 많은 곳에서 왔다 갔다 제 원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인데요. 네.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뭐 대표님 하면 운동도 하셨고 많은 연예인도 길러내셨고 다음에 커피 문화로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마시는 문화에서 경제적인 네. 좋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탄생도 시키시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네. 이제 좀 그곳에서 차도 네. 좀 훨씬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차문화 역시도 함께 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원장님께서 많이 좀 네. 도와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자문 좀 예. 많이 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와서 우리가 차향기와 커피 향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랜 네.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